그거를 알고 보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, 저도 이제 주변에 친구, 동료, 아니면 한의 쉼터, 이런 내용이 아니면 여러 가지 강의들에서 참 보면 산원 처방 쓰시는 분들이 몇몇 종류가 있습니다. 아까 그렇게 합방에서 쓰시는 분들, 그분들은 백호탕을 엄청 쓰시더라고. 이야, 뭐 조금만 하면 뭐 가 백호가 인삼탕, 가 백호 뭐야? 애한테 어떻게 쓰는 거 보니까 소시오탕 합, 백호가 인삼탕 합, 소승기탕. 이야, 뭐 그래도 잘 나왔더라고요. 뭐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. 그런 부류가 있고 대부분의 부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. 환자를 복진을 해보거나 묻거나 증상을 해가지고 약재를 하나 딱 찾습니다. 이거는 개다. 동계, 심계, 복령! 딱 이렇게 합니다. 그러면 복령이 들어간 약재 중에 이제 나머지 처방들, 쭈르륵 그 중에 몇 시까지 있거든요. 프로그램도 있습니다. 저도 가지고 있고,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이거는 대왕이 안 들어가는 약재다. 룰아웃을 딱 시킵니다. 시켜가지고, 예를 들어서, 복령과 계지가 필요한 처방이라고 하면, 그 두 가지가 들어가는 처방 외에는 전부 다 날립니다.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남는 몇 가지 처방 중에 이 사람에게 맞는 거를 찾습니다. 아직도 그러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. 왜 안 될까요? 왜 안 될 것 같습니까? 약재 하나하나로만 집중을 하니까 이 약재라는 게 이 무신자살과 어울려서 나오는 게 많은데 이게 들어갔다고 이게 들어가고 이게 안 들어갔다고 배제해버리면 그리고 기본 전제 조건이 이 상한론 처방 안에 다 정답이 있다는 전제가 맞습니다. 그걸로 다 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런데 물론 그렇게 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절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.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. 그렇게 룰아웃하면 전 세계 처방이 200개, 모든 병이 200개 안에서 낫는다고 생각하면 참 너무 좋죠. 자, 환자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. 맑은 콧물이 나는 환자가 있습니다. 그러면 세신이나 마황이 필요하다. 실제로 그게 잘 듣습니다. 세신마황이. 그러면 세신마황증이라고 보고 그 중에 약재를 하나 선택합니다. 소청룡탕을 쓸 건지 아니면 세신 들어가는 또 적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그 나머지 약 중에서 이제 소청룡탕이 있는데 이 환자는 마황이 좀 필요 없는 환자다. 그러면 소청룡탕 날립니다. 그러면 이제 적환이다.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. 또 있습니다. 불면증 환자. 자, 불면증이면 심열이 황련이라든지 산조인 중에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습니다. 거기에 찾고 황련이 들어간다면 황련탕이라든지 반화사심탕이라든지 이런 거 대왕 황련 사심탕 황련이 들어가는 처방 중에 쭉 그 외에 이제 이 사람한테 끼워 맞춥니다. 안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판본마다 여러분들 처방이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 치자시탕, 계린고분하고 송판본을 보면 계린고분에는 반복 전도자, 그러니까 깝깝에 누워있으면 답답해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치자 건강탕을 쓰라고 돼 있고 송판본에는 치자시탕을 쓰라고 돼 있어요. 똑같은 내용인데 달라요. 그 다음에 판본마다 들어가는 처방이 내용이 다릅니다. 뭐가 진실인지 물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 어떻게 다 하려고요. 그리고 완벽하지가 않아요. 산후 처방이. 실제로 이제 저는 이거 가끔씩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는 안 들어가는데 처음 이제 상한후 공부할 때 여기 룰인할 약재, 룰아웃할 약재 이게 다 있습니다. 여기 넣어보면 도로록 나옵니다. 실제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. 쉼터에 있고 혹시나 필요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. 제가 보내드릴게요.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. 요거는 재미로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. 이거는 계지탕을 좀 써보고 싶은데 그거와 비슷하게 해보는 건 좋은데
요걸로 결론을 내지는 마시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거는 병리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. 병리 구조. 늦더라도 하나하나 병리 구조를 파악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한론 처방을 쭉 연구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, 이 처방이, 이 책에는 뭐 300몇십조, 분계열화까지 합치면 700에서 900조, 뭐, 여러 그 조문이 한 번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. 시기에 따라 쭉 처해든 듯한, 쓰여진 듯한 그 뉘앙스가 곳곳에 있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 오히려 이제 한 사람이 기술했다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더 떼고 한 게 오히려 더 유력한 의견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가 결국에 저는 이런 것들이 쌓여가 시간적으로 쭉 쌓여서 징검다리 같이 이 처방이 형성됐어요. 자, 볼까요? 아마 이제 책에 보면 한토화법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상한론 이전 시대 때부터 상한론에 보면 한토화법을 뭐 잘못해서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 발한제 한법은 아마 마왕탕이 가장 대표적일 거고, 뭐 토법은 과채산이 가장 대표적일 거고, 하법은 승기탕이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. 요 처방이 아마 과거부터 쭉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. 이제 다시 한번 분류해 보면, 제가, 요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, 제 이제 시간 순서로 쭉 돼 있는 거를 좀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, 원래는 중경이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고, 그 전에부터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, 계지탕, 마왕탕, 승기탕, 백호탕, 진무탕 등등, 이런 큰 부류의 아마 처방들이 있었을 거예요.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붙습니다. 계지가 대왕탕, 계지 마왕일탕, 백호가 계지탕, 감초부자탕 등등 붙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또 빈틈 사이에 처방들이 상한론에 또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변 처방이 또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시간 순서로 아마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처음에 처방이 몇 개, 중용도 쓰던 처방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처방을 만들고 하던 과정이 한의학의 역사이지 상한론이 그 사람이 다 알아가지고 조자자작 이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. 천재도 아니고 천재였으면 자기 가족들 70% 죽는 것까지 보고 있겠습니까? 그럴 리가 없, 인간이라는 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게 완전한 처방이 아닙니다. 만약에 중경이 한 100년만 더 살았으면 처방 한 몇백 개 더 만들고 돌아가셨을 텐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상한론 처방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. 그거를 딱 기억하시면은 그 200개 안에서 찾아 쓴다는 거는 굉장히 참 좀 그렇습니다. 그리고 후대에 내려오면서 유명한 처방이 얼마나 많습니까? 보주인기탕, 명방 중에 명방입니다. 사물탕, 훌륭한 처방입니다. 그런 것들이 뭐 장중경이 안 쓰여져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하시면서 제가 처음에 실수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. 처방 용량. 이제 쭉 시간이 거쳐오면서 그게 용량에 따라 여러 가지 이게 설이 많게 되는데 저는 한 양을 2g으로 계산했습니다. 한 양을 2g으로 계산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처방이 쭉 있으면은 이 약재를 반화사심탕이라고 한다면 그거 쓰여진 그대로 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.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게 요 얘기고요. 가면 이제 공부 방법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첫 번째는 무조건 조문입니다. 조문. 무조건 여기에 시간을 할애를 제가 가장 많이 할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조문이 좀 부실한 게 좀 있어요. 읽다 보면.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본초라든지 처방을 가지고 쭉 제가 한번 덧붙여 볼 겁니다. 이 부분을 좀 보충해 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 살펴보는 형식으로 제가. 그래서 이제 어디에 포인트를 맞췄느냐?
내가 만약 장중경이라면입니다. 내가 만약 장중경인데 이런 이런 환자가 왔으면은 어떻게 해서 이 처방에 도달하게 되었는가? 요거를 익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방증이든 뭐든 외우면 다 좋죠.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게 됩니다. 상한론 처방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그 훈련이 되면 그 훈련된 대로 처방을 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상한론이라는 게 약재수가 좀 간단하다 보니까 여기가 연습하기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임상예도 풍부하고 실제 처방이 또 좋고 그렇습니다. 외우기보다는 그런 처방이 이르는 과정을 좀 저랑 연습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. 공부한 대로 환자가 안 옵니다.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. 오늘 무슨 강의 들었는데, 다음날 그 환자가 옵니다. 신기하게. 근데 써보면 안 되죠. 이게 왜 그러냐면, 환자가 호소하는 내용하고 배운 내용이 달라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체에서 트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,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, 오신, 구토, 설사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. 하지만 거기에서 찾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, 환자의 말을 절대 믿지 말라는 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. 환자는 자기의 몸 상태를 모릅니다. 모르기 때문에 믿지 말고 짐작해서 이것도 연습하면 저거는 이상하다 생각이 딱 듭니다. 예를 들면 대변 상태 자꾸 뭐 얘기를 듣다 보면 저거 분명히 대변이 안 좋을 것 같은데라는 직감이 옵니다. 소화가 안 되고 뭐 이게 사람이 저래 하는데 대변이 안 될 리가 없는데 좋을 리가 없는데 자기는 좋다고 합니다. 대부분은 대변을 제가 넣어보니까 대변의 끝부분만 이렇게 나와도 똥을 잘 넣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시원하게 쑥 다 나와야 되는데 중간쯤만 쏙 나와도 나는 이걸로 만족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특별히 배가 안 고파도 한 공기씩 다 먹어요. 그럼 자기는 잘 먹는다 생각해요. 근데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위가 돼야 돼요. 그게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.